자, 반갑습니다. 유 워드프레스 홍마리오 중급책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강의는 여러분들 지금 샘플 사이트 여기 홍마3.카페입사.com이라는 이 주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실습을 완성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대로 저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구글 크롬으로 하면 실습을 좀 더 편리할 수 있고요. 자, 구글 크롬에서 이 홍마3.카페24.com을 접속하시고 이 접속 주소 끝에다가 테스트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접속이 됩니다. 자, 접속이 되면 여기 이제 저희가 실습 순서를 정리해 놨습니다. 기본 설정부터 해가지고 CSS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한글 나눔 코딩 폰트 적용, 그 다음에 최근 게시물 수정하기 요 4단계로 해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기본 설정에서 카페24 계정 접속이라 되어 있죠. 여기는 저희 중급책 22페이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카페24 계정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카페24는 자동으로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설정한 계정.카페24.com을 치면 이렇게 이제 워드프레스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때 여러분들이 주소창 옆에 끝에다가 /wp-admin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접속하시면 이제 아이디 이제 패스워드 넣는 쪽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 알림판이 뜨게 되죠. 자, 알림판이 뜨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플러그인을 설치한 다음에 플러그인을 추가할 건데 이 플러그인이 All-in-One WP Migration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요거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알림판 기본 화면에서 왼쪽 메뉴 보시면 플러그인이 보이시죠?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추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추가기를 클릭하면 지금 여기 화면에 플러그인 검색이 보이시죠? 검색 화면에서 All-in-One WP Migration 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걸 설치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순서번 나와 있죠.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검색을 통해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제일 왼쪽 첫 번째 All-in-One WP Migration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All-in-One Migration 이 플러그인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테마나 플러그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 미디어 어떤 컨텐츠 자료들을 모두 한 방에 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만든 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데 얘는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단점은 좀 호스팅 하드 용량이 충분히 공간이 확보돼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왼쪽에 도구 밑에 All-in-One WP Migration이라는 이 메뉴가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자, 임포트를 클릭하면 우리가 기존 파일을 이제 더인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순서 보면 미전 사전 준비의 홍마리오 중급책 자료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시면 이 중급책 계정 실습 자료 다운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에서 얘를 클릭하시면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되는데 여기 가시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료를 받고 여러분들이 실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준비 사항에 이런 구글 크롬을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질라도 설치하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미리 다운받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하신 다음에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 문서 아무데나 못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한 파일 RGB나 반디집으로 푸신 다음에
파일을 열면 이렇게 더미 파일하고 차일드 테마, 다운로드 파일, 하위 인페이스 테마, 플러그인, 그 다음에 4개의 파일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미 파일에 보면 이 초급 더미 파일이 있습니다. 이 초급 더미 파일은 초급 실습 완성 사이트입니다. 홍마원.카피입사.com인데 이 파일을 지금 WP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볼게요. 자, 이건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압축을 푸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바탕화면이나 지정한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순서를 보면 초급 더미 파일 다운받은 다음에 임포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알림판 왼쪽에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임포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임포트 프롬을 클릭하시면 밑에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는 파일을 가지고 저장했기 때문에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파일을 선택하시고 더미 파일 폴더 안에 있는 초급 더미 파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급 자료에 보시면 더미 파일이 있는데 초급 더미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 더미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더미 파일은 테마와 플러그인,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들, 이런 모든 메뉴, 뭐 카테고리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복사를 가져오는 그런 플러그인이죠. 그래서 지금 압축된 파일들을 풀어가지고 컨티뉴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이게 다 완성이 되지 않는데 뭐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시면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티뉴 한번 클릭하시고 Your data has been imported successfully 이렇게 메시지 떴을 때 이걸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임포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임포트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있는 여러분들 계정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그 기존 사이트와 똑같이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올인원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작한 사이트를 이렇게 다른 호스팅 계정에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은 그 파일질러를 실행해서 접속을 할 건데요. 파일질러는 여러분들 여기 다운로드 파일에 보시면 파일질러가 64비트짜리가 있고 뭐 있는데 요거는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32페이지 보시면 윈도우 맥 버전도 있고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그 비트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면 파일질러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질러를 프로그램에서 열어주시고요. 파일질러는 FTP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드에 컴퓨터에 있는 뭐 C나 D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웹에 전송시켜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호스트에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이 없으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실습하고 있으니까 카페 입사 계정이 되겠죠. 카페 입사 계정을 치시고 주소를 치시고 사용자명에는 FTP ID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FTP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연결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그래서 여기 왼쪽 영역은 그 CD 여러분들 PC가 되고 우측은 리모트 사이트 해가지고 자동으로 설치된 워드프레스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WP 컨텐츠를 클릭하면 이 컨텐츠 안에는 뭐 랭귀지도 있고 플러그인 테마도 있는데 이 테마 안에 인터페이스 차일드 테마를 이미 이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 파일 3개가 있는데 파일질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 PC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데스크탑 클릭하면 방금 다운받아 있는 중급 자료가 있을 거고 여기 안에 또 그 차일드 테마 안에 파일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복사를 다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얘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같이 놓으면 얘가 붙여넣기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게 이 파일질러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기본 설정은 지금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CSS 커스터마이징 있죠. 그래서 이 중급 책에서는 이 CSS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인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있는 사이트에다가 알림판을 접속하시려면 /wp-admin 이렇게 접속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슬러시 따피 다시 어드민을 엔터 치면 이 로긴 창이 뜨는데, 로긴 창이 뜨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올인원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플러그인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계속 클릭하시고 저희가 원 데이터, 원 소스 데이터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여기 뭐 자료실에도 있지만 여기 차례를 보시면 아이디가 홍북이고 패스워드가 홍북1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여기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홍북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비밀번호를 홍북12를 적어주신 다음에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자, 로그인을 클릭하면 알림판이 접속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디를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바꾸시려고 한다면 사용자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디를 추가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HCS 커스터마이징이 될 텐데, 첫 번째 작업이 탑 메뉴 제거죠. 탑 메뉴 제거.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메인 페이지 가셔가지고 사이트 보기 하시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 구글 크롬 이제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보드에 있는 F12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F12 키를 누르시면 이 개발자 도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이 되죠. 만약에 이제 우측에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왼쪽에 나타나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 점점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면, 요걸 클릭하면 요게 이제 여기 우측에 표시되는 거고, 요게 이제 밑에 표시되는 거, 이런 건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책에는 지금 밑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탑 메뉴 제거죠. 탑 메뉴 제거. 탑 메뉴가 뭐냐면, 이 메뉴, 주 메뉴 위에, 메인 메뉴 위에, 여기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소셜 아이콘, 요걸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자 도구를 저기 왼쪽에 보면, 이 검색할 수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이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그 영역으로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고, 밑에 보면, 자, 여기 이쪽에 표시됐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 왼쪽 영역은 HTML이고, 여기는 CSS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클릭된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내려봤다가, 그,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아래로, 아래 위로 가는 방향키를 클릭하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번 올리면, 지금은 이제 위에 그 탑 메뉴 선택되어 있지만, 이렇게 올리면, 탑 메뉴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죠. 지금은 보시면, 지금 전체 다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인포바로 클릭하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그 헤드 아이디 브랜딩이라 클릭하니까 얘가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탑 메뉴에서 벗어나기 직전 단계인 div 클래스 인포바가 이쪽을 이제 수정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확히 모르신다면 이렇게 키보드로 방향키를 올려보시면 얘가 내가 수정할 영역을 벗어나기 바로 직전 단계가 그 수정할 영역인 거죠. 근데 이때 우측에 보시면 인포바라고 넣어줘. 이 수정할 영역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연하게 된 표시도 있고 진하게 된 표시가 있는데 .info바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style cs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1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style css 621번째 줄에 요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수정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컬러 패딩 버튼 되어 있죠. 요 밑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한번 클릭하시고 디스플레이 못하네요. 디스플레이 대충 쳐도 이렇게 넣어줘. 요때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클론을 치면 다음에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영역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이때 표시를 안 할 거다라는 명령어가 none이죠. none. 그래서 none을 치면 이게 이제 사라집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이 가상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 바꾸려면 여기 알림판에 들어가서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621번 주의 줄에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알림판 들어가겠습니다. 자, 621을 기억하시고 이걸 닫고 알림판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알림판 접속하시면 이제 외모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외모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자, 마지막 영역에 테마 에디트라고 있죠. 테마 에디터. 테마 에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외모에서 이제 테마 에디터로 들어왔고요. 아까 보니까 621번째 줄이었죠. 621번째 줄에 가면 인포 바 해가지고 여기 패딩 바텀이 있습니다. 6픽셀 밑에다가 엔터를 한번 치고 디스플레이 클론 논이라고 친 다음에 세미클론을 입력하고 밑에 있는 업데이트 파를 클릭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했으면 사이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사이트 보기 하셔가지고 새 탭에서 링크 걸기를 하면 사이트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포바가 그 탑 메뉴가 삭제된 걸 확인했고요. 다음은 그 메뉴 위치 변경이죠. 라이트를 레프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다시 F12를 누릅니다. F12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클릭해도 되고요. 이때 다시 이 셀렉트 엘리먼트를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가 이 총 메뉴에 있는 모든 메뉴를 왼쪽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니까 여기 표시가 됐는데 이때 이 HTML 클릭한 이걸 한 번 더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로 그 방향키로 올려보면 셀렉트 클래스가 있는데 한 번 더 올리면 여기서 확 벗어나 버리죠. 벗어나기 직전 마지막 단계가 지금 수정할 단계죠. 그래서 셀렉트 클래스 H 그룹 라이터 이쪽을 보시면 702번째 줄이죠. 그래서 요거를 H 그룹 라이트를 바꿔보겠습니다. 702번에 가서 그래서 테마 에디트에 가서 702번 조금 내려보시면 자, 여기 라이트 플로트 라이트를 여러분들이 레프트로 수정하겠습니다. 라이트를 레프트로 그 다음에 여기 패딩 라이트도 레프트로 수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파일. 자, 석세스 나왔을 때 다시 새 창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통째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이동하다 보니까 이 검색창이랑 합쳐져 버렸죠. 어차피 이거는 삭제시킬 거기라서. 세 번째 보면 이제 검색 도구를 숨기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노원을 써가지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 셀렉트 엘리먼트를 눌러서 원하는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니까 여기 표시가 됐죠. 여기서 한 칸 위로 가고 하니까 표시되는데 또 위로 가니까 벗어나 버리죠. 벗어나기 직전 단계가 바로 요거죠. div 클래스 서치 토글이라는 영역이고 우측에 보니까 서치 토글이 1080 되어 있죠. 1080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외모 테마 에디트에서 그러니까 요 작업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탭을 두 개 띄워가지고 한 개는 알림판에 있는 탭, 한 개는 실제 사이트를 보는 탭을 이렇게 두 개를 띄워 놓으시면 작업 편리하겠죠. 듀얼 모니터 쓰시면 좀 더 편리하실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080이죠. 그래서 1080으로 가면 여기 있네요. 서치 토글인데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있죠. 이 블락이란 단어를 지우고 NONE라고 입력한 다음에 밑에 있는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이 검색 토글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메인 메뉴 글자를 진하게 하고 크게 하는 거네요. 그 글자 진하게 하는 명령어가 폰트 웨이트
땡땡 볼드 글자를 진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메인 메뉴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F12를 누르시고,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금색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게 이제 이쪽이잖아요. 글자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 글자를 클릭하면 여기 표시가 되죠. 자, HTML 표시된 영역을 마우스로 한 번 더 찍습니다. 잘 놓치기 쉬워요. 마우스 조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 자, 여기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는데 얘를 클릭하면 파란색 표시가 됩니다. 어떤 이제 키보드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자, 키보드를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자, 이동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연두색 영역이 오는데, 이 파란색 영역이 이제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샵 액세스 해가지고 A 나오죠.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855가 되어 있고 지금 컬러랑 여러 가지 값들이 있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바꿀 텐데, 이것도 여기서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모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6, 15 했을 때 어느 정도구나, 뭐 아니면 17 했을 때 어느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여기서 모의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뭐 17, 18 이렇게 쭉 볼 수도 있죠. 하시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895번에 가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895번을 이동하기 위해서 다시 그 외모 테마 에디트에 가서 위치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895에 가면 여기 있죠. 디스플레이 블럭 되어 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폰트 사이즈 위에 엔터를 한번 친 다음에 폰트 다시 웨이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웨이트는 볼드 BOLD라고 한 다음에 세미콜론 치신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변경합니다. 14 대신. 자, 이렇게 변경하시고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는 거죠. 자, 석세스가 떴을 때 사이트 보시고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자, 메뉴가 진하게 되면서 글자가 이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은 푸터 영역에 이미지 로고 넣기입니다. 푸터 영역에. 자, 푸터 영역을 보시면 현재는 지금은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로고를 넣어보는 거죠. 이 푸터 3에 컨택트 대신 글자 대신 로고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미디어에 가셔서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로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그 이미지 URL 값이 있어요. 그 URL 값을 복사해서 이 소스를 가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디어 라이브러리 가시면 로고 파일이 중간점에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URL 값이 있어요. 이 URL 값을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외모의 위젯으로 가는 거죠. 외모 위젯으로 가면, 자, 지금 푸트에 있기 때문에 푸트 3에 있는 위젯으로 가신 다음에 이 텍스트에 있는 소스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컨택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을 삭제를 하고 여기 컨텐츠에다가 이 소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소스가 요거죠. 이미지 약자인 img 한 칸 띄우고 src 이꼴 여기다가 이 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하기를 클릭. 자, 여기 보시면 태그 HTML 태그 명령어를 이렇게 HTML 이미지 src 소스가 이렇게 주소가 되고 주소를 닫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보시면 컨택트 어스 대신 자 로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푸트나 이런데 어떤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라이브러리에 넣어 주시고 이미디어를 파일 올리기 위해서 넣고 그 URL 값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푸터 영역에 이미지 넣게 했고, 이제 슬로건 랩 색상 변경하기.
자, 슬로건 내 보면, 자, 슬로건 영역은 이제 이게 로고 밑에, 메뉴 밑에 이 약간 초록색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갈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12를 누르시고, 예, 서치 엘리멘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하면, 자, 마우스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하면 이렇게 대충 선택이 되잖아요. Selection Correction라고 나오는데 이걸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올려봅니다. 올려보니까 딱 벗어나 버리죠. 이건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이 벗어나기 직전 단계가 보니까 섹션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 점 슬로건 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샵 63C6AE로 되는데 이걸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981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테마 에디터 가가지고 메모에서 테마 에디터를 가셔가지고 981번째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981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테마 에디터에서 981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잘 안 일단 이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방향키로 옮겨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1번에 가면 예, 여기 슬로건 랩이라고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요거 되어 있는데 요 파일을 요거를 헥사 값을 지워주시고 헥사 컬러 값을 지워주시고 지금 여기 8B7160 요 소스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유정득해서 변경해 주는 거죠. 변경한 다음에 업데이트 파일. 자, 그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CSS 커스터마이징 마지막으로 슬라이더 문구 영역 변경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보시면 이제 위에는 바뀌었고 이쪽에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F12를 누르신 다음에 자,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면 여기 셀렉트 엘리먼트를 클릭하셔서 자, 키보드로 수정할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니까 파란색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그 마우스로 내려보면 키보드에는 AHRV가 되어 있죠. 이때 이제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올려거나 내려보시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이제 피처드 타이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한 단계 더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선택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가서 우측에 보면 타이틀에 갔을 때 그 CSS 영역 있죠. CSS 영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031번째 줄이고 1031번째 줄은 여기 가셔가지고 피처드 테스트, 피처드 타이틀 돼 있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두 개 나와 있어요. 두 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두 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워주시고 텍스트 목차에 있는 이 컬러 값을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사이트가 이제 변경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색깔 변경, 여기 다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테마 에디터에 가셔가지고 소스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세미콜론을 안 적었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적이 안 됩니다. 이 세미콜론을 적고 다시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콜론하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고 실제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러, 배경 컬러가 적용된 걸 확인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2번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은 3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이제 한글 나눔 코딩 폰트 적용입니다. 199페이지인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는 이 구글닷컴에 있는 폰트 웹 폰트가 있습니다. 이 복사해서 자, 새 창을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접속을 해볼게요. 폰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제 구글 폰트에 접속이 되고 여기 가시면 이제 우측에 그 모아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모아 스크립트. 자, 모아 스크립트를 클릭해서 그냥 보이죠? 우측에 모아 스크립트를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창에 되는 이때 나눔 코딩을 검색하시면 되겠죠. 제 PC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시키다 보니 좀 느린데 속도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웹 폰트 쓰실 때 이렇게 우측에 검색창 떴을 때 나눔 코딩 한 다음에 엔터 치면 그 나눔 코딩 이렇게 코리안에서 나오죠. 이 소스 보면 이제 링크 소스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하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또 명령어 값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나눔 코딩 소스라는 텍스트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열어주시고 이 소스를 그대로 쭉 복사하셔가지고 지금 스타일 CSS 상단에 붙여넣게 되어 있죠. 그 스타일 CSS 가면 가장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최상단으로. 물론 이 나눔 코딩 폰트는 이렇게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플러그인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플러그인 쓰는 게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작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놓고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시면 웬만한 테마들은 이렇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고침하면 이 글자체가 나눔 코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키보드 최신 게시물 수정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있는 거죠. 자, 키보드는 먼저 여러분들 알림판에 보시면 그 키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키보드 메뉴를 마우스 갖다 대면 게시판을 이제 이미 생성해서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록에 가면 이제 공지사항을 만든 게시판에 대한 이제 소스가 보일 겁니다. 공지사항 메뉴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 쇼코드가 보입니다. 쇼코드가 보이는데 이 게시판에서 노출되는 쇼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글 쇼코드가 밑에 깔려 있죠. 얘를 쇼코드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고 자, 이 복사한 쇼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시 그 홈페이지에 이제 하단 부분에 이걸 붙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 이제 무료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다가 이제 핫 클라이언트 세이스 밑에 넣을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 알림판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쇼코드를 복사해서 외모 위젯에서 비즈니스 페이지 섹션으로 가는 거죠. 자, 외모에서 위젯을 클릭하시고 자, 비즈니스 페이지 섹션을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새롭게 이제 텍스트 영역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텍스트 영역을 텍스트 위젯을 드래그해서 여기 테마 호스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이 쇼코드 값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페이지 주소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게시물에 대한 페이지 URL 값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보시면 그 메뉴에 보시면 자 커뮤니티에 보면 공지사항 있죠. 이 공지사항 게시물에 홈페이지 이제 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주소 값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주소에다가 붙여넣기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 유료 테마들은 이 쇼코드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보여주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실습하고 있는 테마, 인터페이스 테마는 그 무료 테마입니다. 그래서 무료 테마이기 때문에 이 쇼코드를 적용하려면 어떤 그 명령어를 테마 함수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테마 함수 소스를 저희가 그 자료실에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K보드 최신글 메인 노출 쇼코드라고 있죠. 저희 자료실 가시면, 자료실 파일에 보면, 텍스트 파일을 여시면, 요 중간에 보면, 최근의 쇼코드를 넣어도 메인 노출이 안 될 시에는 아래 쇼코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쇼코드 값을, 아래 코드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알림판 외모 테마 에디터 오른쪽 하단에 펑션 php를 클릭해서 복사해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외모의 테마 에디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 저장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스타일 CSS 하면 보시면 우측에 또 여러가지 그 PHP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PHP ABC대로 쭉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function.php라고 있어요. function.php를 클릭하시면, 저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주석기 놓고 주석 위에 add action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소스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alt 필터 해가지고 위지의 텍스트를 이제 쇼코드를 적용해라는 명령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시면 success라고 뜨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저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이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는 이 쇼코드를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무료 테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테마 함수 펑션 php에 이걸 이제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하고 이렇게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K보드 최신글 CSS 수정 파일이면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자료실에 가면 K보드 최신글 CSS 수정 텍스트 파일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들은 지금 보시면 어떤 테이블 명령어 중에 th가 있고 td, th 이런 CSS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글자를 진하게 하고 14픽셀 하고 이탈릭체로 해서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선을 그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컬러 값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스를 전부 다 복사하셔가지고 테마 에디터에 가져갑니다. 테마 에디터 보면 자 CSS 영역 있죠. 제일 밑에 보면 스타일 CSS를 클릭하고요. 자, 사실상은 이제 이런 소스를 K보드는 하나의 플러그인이잖아요. 플러그인인데 얘는 테마가 이제 훨씬 더 큰 범위죠. 그래서 FTP 들어가서 이렇게 소스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냥, CSS, 메인에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개, 딴 데 넣어도 되는데, 가장 좀 편리한 방법은, CSS, 스타일 CSS 하면 제일 밑에 가셔가지고, 가장 최하단에 가셔서, 요거를, 이 소스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면, 업데이트 파일 클릭하시면, K보드, 요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화면 접속을 하면, 여기 이제 푸트 영역에, 이제 게시판 쇼코드가, 이렇게 이제, 소스가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실습을 이제 총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중급 책에 보면 앞에 1장이나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CSS 방법들이 많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 개발자도 F12를 눌러서 다양하게 좀 수정해보고 적용해보고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테마의 CSS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많은 실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사이트 만드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 중급 그 책에 있는 그 실습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고 뭐 책 후기나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급 실습 동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